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목포수협이 출하 준비부터 위판 판매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86년의 선창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북항시대를 열었습니다. 전남체전이 오늘부터 완도에서 펼쳐집니다. 22개 시군 7천여 명의 선수단이 24개 종목에 참여해 열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 협약은 파기된 거나 다름없다는 전남지사의 발언으로 파문이 일면서 전라남도가 뒤늦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충북 청주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전라남도가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선들의 출어 준비에서부터 수산물 위판, 판매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남권 친환경 수산 종합 지원단지가 목포 북항에 준공됐습니다. 우리나라 서남권 수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북항 10만 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수산종합지원단지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위판장이 들어서 이미 위판을 시작했고 최신 설비를 갖춘 얼음 공장 두 곳에서는 하루 80여 톤의 얼음을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위판된 수산물을 바로 유통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센터는 물론 대형 어선들의 급속 주유 시설도 갖췄으며 그물과 밧줄 등 선용품 판매점도 들어섰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7년여 만에 완공된 것으로 사업비만 75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목포수협이 86년 동안의 선창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북항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친환경 수산 종합 지원 단지로서 모든 시설이 집적화되어 있어서 앞으로 수산업의 물류 가공 유통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목포수협은 수산종합지원단지에서 준공 기념식을 갖고 전국 최대 규모의 풍어 기원제를 열어 무사 안녕과 풍어 만선을 기원했습니다. 여러 가지 등등 도움이 많이 되는데 특히 도움되는 것은 한 군데서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어민들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한편 목포수협 내항 부지는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 항만 재개발지구로 지정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전남도민의 체육 한마당이자 도내에서 가장 큰 체육 대회인 제62회 전남체전이 오늘 완도에서 개막합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대회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체전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에 불이 붙었습니다. 완도 장도에서 시작된 성화는 신지면 등 12개 읍면 260여 킬로미터를 달려 완도군청에 안치됐습니다. 저는 원래 마라톤 선수이기 때문에 가기 힘들진 않는데 하여튼 감회가 새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들뜨고 그런 기분으로 달렸어요. 24개 종목에 7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열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저희 팀 선수들 모두가 또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성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완도에서 홈 경기인 만큼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완도 지역 공설운동장과 종목별 경기장 시설 개보수가 모두 끝났고 숙박시설 정비 등도 마무리됐습니다. 선수단과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홍보 전시관과 무료 체험 프로그램, 스포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모든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간의 코로나 상황에 좀 침체돼 있던 경기가 활력을 좀 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체전이 특히 화합체전, 또 안전체전, 관광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제62회 전남체전은 화합을 주제로 오는 15일까지 완도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 협약은 파기된 거나 다름없다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발언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8년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협약을 전라남도가 사실상 공식 파기해준 셈이 돼버렸기 때문인데요. 전라남도는 뒤늦게 발언의 진위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8월 이용섭 당시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약서에는 두 공항을 2021년까지 통합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함께 나온 상생발전위원회 발표문에도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면 군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민간공항 이전을 군공항 이전의 전제로 못 박았습니다.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을 이렇게 발표하게 된다 하면은 앞으로 더욱 무안국제공항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20년 이용섭 당시 광주시장은 조건 없는 통합에 제동을 걸었고 광주 민간공항을 내년에 무안공항으로 조건 없이 통합한다면 이후 광주 군공항은 전남으로 이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광주 시민들의 걱정에 대해 공감합니다. 이후 광주시는 양 시도 간 합의 사항이 이행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이미 민간공항 통합을 약속한 시기는 지났지만 공식 협약인 만큼 광주시에서는 이 문제가 계속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상황. 실제로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이 협약서를 언급하며 군공항 이전이 빠져있던 점을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광주시의 불편한 상황을 김영록 전남지사가 해결해준 셈이 됐습니다. 이미 약속됐던 광주 민간공항을 조건 없이 시급하게 무안으로 이전해줄 것을 적극 요구해야 할 상황에 스스로 협약 파기를 공식 인정해준 겁니다. 그 뒤로 광주에서 민간공항 문제를 공공항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 협약은 파기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발언 파문이 확산되자 전라남도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광주 민간공항 무안 이전 파기 발언은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선언해 협약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또 민간공항의 통합은 군공항 문제가 해결되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 전남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주 민간공항 무안 이전 약속을 뒤집은 광주시의 책임을 묻는 대신 사실상 선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 후 민간공항을 인정해주면서 광주시에 선물만 안겨줬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 경선 자금으로 여수상공회에서 공적 자금이 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상이 전임 회장 임기 기간 운영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된 기부금 가운데 일부가 송 전 대표가 설립한 법인으로 흘러갔다는 건데 파장이 확산할 걸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상공회에서 이용규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임 박용화 회장의 임기 동안 석연치 않은 명목으로 지출된 기부 또는 후원금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여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이 송영길 전 대표가 설립한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로 지출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 가운데 4천만 원은 민주당 당대표 경선 전이었던 2021년 1, 2월 사이 2차례로 나눠 지출됐습니다. 이 밖에도 대상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기부금이 추가로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토탈 8천만 원입니다. 다른 단체들 또 있습니다. 우리 상공회에서 보고는 또 전혀 관계가 없는, 그것은 지금 오늘 본 요 사안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이 회장은 현재 관련 회계자료 일체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이며 사법당국에서도 명명백백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법과 정의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도덕한 행위를 엄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끊임없는 주장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박용화 전 여수 상위 회장은 일체 공식 입장 정리 없이 현재 외부와 연락을 단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 전 회장은 현재 와인 밀수와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10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 박 전 회장이 이번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의 경선 돈봉투 의혹 사건에까지 휘말리면서 여수상이 전임과 현 회장의 갈등으로 촉발된 심각한 내부 분열과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충북 청주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3건이 발생함에 따라 전라남도가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국내에서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 지역 가축의 도내 반입을 제한하고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마무리하는 등 전체 농가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의 방역 대상 농가는 19,000호, 대상은 소와 돼지 등 212만 8천여 마리로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구제역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5.18 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각종 교육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5.18 사적지 답사, 묘비 닦기 등 학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마련하고 사이버 5.18 기념관 등 온라인 교육을 통해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5.18 민주화운동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 전국 학생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 현장 체험 캠프와 5월 강사단 파견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주도할 새로운 조직체계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맡게 된 항만공사에는 15명의 전문 인력이 충원되고 기존 박람회 재단 직원들은 새로 편입되는 자회사로 편입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오는 16일부터 개발 주체가 박람회 재단에서 여수광양 항만공사로 바뀌게 되는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주도할 새로운 조직 체계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여수광양 항만공사에는 엑스포 사후 활용 추진단이 신설됩니다. 추진단은 2개 부서로 나눠지는데 해양산업전략실은 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공공개발을 총괄하고 투자 유치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해양복합사업부는 박람회장 활성화 사업과 운영 효율화, 자회사 관리 등을 맡습니다. 근무 인원은 단장을 포함해 15명. 내년 초까지 공모를 통해 전문가들을 채용할 계획인데 그 전까지는 항만공사 직원들이 임시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회사도 새롭게 설립됩니다. 자회사에는 기존 박람회 재단 직원 20여 명이 소속돼 박람회장 시설 운영과 유지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해수부와 항만공사 등으로 구성된 이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구성안을 확정했고 이에 맞춰 항만공사도 항만위원회를 열고 직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요구했던 박람회 재단 직원들의 직고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공공기관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 아래서 10명 이상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자회사는 물론이고 사후활용 추진단도 이제 사무실을 박람회장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성, 책임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는 거죠. 한편 오는 2025년까지 상환해야 할 정부의 선투자금 3,600여억 원은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승계하게 됩니다. 해수부와 항만공사, 기재부는 박람회장 사후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상환 기한 연장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광산구는 고등학생은 많은데 학교 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학교로 배정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고등학교 신설을 준비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학교 신설이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위탁교육 학교입니다. 2027년이면 이 일대 3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가칭 광산고라는 일반고가 새로 생길 예정입니다. 새로운 학교는 학생 500명이 다닐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질 계획입니다. 광산구의 고등학교 학급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광산구에선 4,300여 명이 배정 대상자였는데 광산구 고등학교 정원은 3,300여 명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배정받는 학생이 생긴 겁니다. 광산구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배정되다 보니 그 지역 학생이 또 다른 지역으로 배정되는 악순환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약 1,000여 명의 광산구 고등학생들이 오랫동안 원거리 통학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북구와 서구에 있는 학생들까지 타구에 그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이 같은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당장 학교가 필요하지만 학교가 완공되고 난 뒤 1년이 지나면 학령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학교 신설이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여기에 고등학교 설립 예산이 약 300억 원으로 측정돼 교육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통과 기준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은 부지비를 학교 설립 예산에서 제외해 중앙투자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방법을 고심 중입니다.
300억 미만의 경우에는 시도교육감한테 위임하는 부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폐교나 휴교된 부분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학교 용지를 투자심사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당장은 고등학교가 필요하지만 10년도 안 돼 학령 인구 감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광산구에 새로운 고등학교를 짓겠다는 교육청의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해남군은 5월 한 달 동안 해남 사랑 상품권 누적 판매 5천억 원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로 10% 할인 구매 한도를 개인당 월 50만 원까지 상향하고 50만 원 이상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해남 특산품을 제공합니다. 해남군은 또 지역 쇼핑몰 해남 미소와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배달의 먹개비에서 해남 사랑 상품권 카드로 구매할 경우 결제 금액의 5%를 최대 5만 원 한도에서 되돌려줄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키카트 레이싱컵 대회가 오는 14일 영암국제자동차 경주장 국제카트 경주장에서 개막전을 시작으로 9월까지 총 4라운드로 진행됩니다. 7개 종목으로 나눠 열리는 이 대회는 202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로 승격된 후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수들이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는 국내 최대 카트 대회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영암군 군서면 동굴임리 왕인박사 유적지 일대를 월출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확정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생태탐방원, 건축기획, 용역 등을 거쳐 오는 2026년까지 왕인박사 유적지 인근에 교육관과 생활관, 자연 놀이터 등 생태자원 체험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장흥군이 베트남 달라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맺고 앞으로 5년 동안 100만 달러 규모의 지역 농특산물을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달라시에는 장흥군 농특산물관이 개관해 무산김과 표고버섯, 미역, 화장품 등이 전시 판매되고 장흥군과 통합의학과 생물의학 산업 등 기술 교류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남 도립도서관이 어린이들이 집에서도 자유롭게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어린이 전집대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7종의 천여 권을 빌릴 수 있는 어린이 전집대출 서비스는 매월 10일부터 17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되고 이동 편의를 위해 북카트도 함께 대여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3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목포시는 이 사업을 통해 목포역에서 영산강 하구원 구간에 친환경 자율주행 전기버스 노선을 도입하고 지난해 지역 거점 스마트 도시에 선정된 해남군과 목포를 순환하는 광역 노선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업사이클링 기획센터와 체험 전시관을 마련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흐린 하늘이 예상되고요. 낮 동안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며 온화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1도가 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아침인 지금 안개가 자욱한데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전남 남해안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5mm 내외 비가 내릴 때가 있겠고요. 일요일은 대체로 구름 많다가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날은 목포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아침인 지금 10도 안팎으로 쌀쌀한데요. 낮에는 한평과 무안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도 낮 동안 해남과 강진 22도로 따스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19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해 상해안은 차츰 흐려지겠고 남해 서부 먼바다는 오후부터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지만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저녁 7시 19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소 더워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균을 맞춰주면서 입맛부터 감성까지 챙겨주니까. 그래서 제가 아웃백에 온다니까요. 당신은 왜 아웃백을 찾나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인생의 결정적 순간. 녹용을 제대로 쓰다. 천녹으로. 결정적 순간 힘의 원천이 되다. 정관장 천녹. 얘들아, 너희 어디 사니? 드론이랑 로봇가 일하는 곳이요. SNS 핫플이요. 은행도 병원도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신기한 에너지로 동네가 깨끗해요. 거기가 어딘데? 우리 농촌이요. 아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미래의 농촌.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가 시작입니다. 100년을 생각한 앞으로의 농촌. 당신과 농협이 함께 만듭니다. NH농협. 이 방향으로 바람이 술술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람이 박사가 강력 추천합니다. 건조가 빨리 됩니다. 골고루 잘 말라요. 색깔이 아주 곱게 나와요. 류삼성 챔피언 건조기가 이러고 쏩니다. 건조기를 류삼성 챔피언 건조기. 참 이상하죠. 붓고 무겁고 쑤신다면서 왜 아픈데 약을 안 먹죠? 액상으로 빠르게 붓고 아픈 다리엔 1일 1포 뉴베인. 제약회사가 괜히 약 만들었겠어요? 우유, 식빵, 치즈. 사실 보내놓고도 불안하긴 해요. 사람이 차 조심하는 세상 말고 차가 알아서 사람을 조심하는 세상. 언제쯤 올까요? AI2 반도체.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의 진화를 위한 SKT AI 반도체. SKT의 AI는 어디에나 있다. AI2 Everywhere. 빨리 사면 배송비 없이 벌어줘야지. 조건 따져 환불하는 건 환불이 아니야. 이제 중고차도 클래스 있게 사는 거야. 이것이 K클래스. K카. 쉽고 빠른 애플페이. 이런 상황에 특히 좋죠.